반갑습니다. 민풀TV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진보당 노정현 위원장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노정현입니다. 아,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어디 기자회견도 갔다 오셨다는데. 예, 미대사관 앞에 가서 네. 성조기가 벌럭이는 가운데 예, 그 앞에서 우리 부산 시민 19만 명이 주민투표 요구 서명에 함께 해주셨고, 이 세균전 부대 폐쇄하라는 우리 시민들의 명령을 미대사관에 전하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 기자회견하고 오셨군요. 그 대사관 앞에서 하셨네요. 예, 대사관 앞에서 했습니다. 아, 예. 굉장히 날씨가 추웠을 텐데 하여튼 추위도 막지 못한다. 아, 예, 부산 시민들의 예. 뜨거운 마음을 예. 받아서 왔기 때문에 예. 하나도 떨지 않고 예. 오히려 당당하게 미대사관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열기가 느껴집니다. 예, 네. 뜨겁습니다 아주. 근데 저는 처음에 네. 이렇게 서명 운동을 한다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무슨 서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균전 부대 서명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균전 부대가 부산에 있다는 게 그거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될 텐데. 그렇죠. 제가 볼 때 한 10%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어떤 겁니까? 예, 워낙 미군이 네. 이 문제를 비밀리에 진행해 왔고 네. 또 한미 관계가 불평등하다 보니까 네.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세균전 부대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사실 부산의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의 경우에도 탄저균 배달 사고 터지고 또는 2016년도부터 팔부두에서 세균 실험실을 운영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그 사건, 사고에 대응하는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지,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떤 규모로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시민들이 잘 알긴 힘들었죠. 그런데 돌아가 보면 2010년도 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행정명령으로부터 이 세균전 부대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아,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단 예, 말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그때부터 직접 내리고 트럼프 시절에 아주 왕성하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 부대를 확대하려고 하는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10년간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일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확인하게 된 거고요. 그렇군요. 예, 2013년도에 화학전 대대를 한국에 들여와요. 그리고 2016년도에 부산항 8부두를 거점으로 네. 세균 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주피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그냥 동북아에서 전면적인 세균전을 벌리겠다고 가상해 놓고 필요한 세균 무기를 만들고 실전 훈련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미국의 생화학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네. 계속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러나 관련 지자체나 정부는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다 못해서 나서게 된 겁니다. 잠깐 격앙이 돼가지고. 아, 예. 아,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겠는데, 하여튼 미군도 나 몰라라 하고 얘기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시나 당국도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민이 스스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죠. 해서 이제 이렇게 서명 운동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서명 운동을 시작을 할 때 이게 지금 한 19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가능한 숫자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사실 이 전체 과정을 돌아보니까 네. 정말 왜 이게 가능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저희가 꾸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투쟁을 해왔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오랫동안 해왔군요. 네, 오랫동안 해왔어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싸워왔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했을 때 2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운집을 했어요. 이렇게 주체 단위가 빠르게 형성될 수 있었던 것, 네. 이것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서명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추운 날씨에 코로나 국면에 자원봉사자 몇 명이 거리에서 나가서 받는다고 이게 달성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답이 안 나오는 상상이 안 얘기입니다.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저희에게는 수임인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임인. 예. 적게는
5명부터 많게는 200명까지 내가 이 서명운동의 주체다.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네. 서명을 직접 받으러 다니신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자그마치 1,700명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서명을 많이 주도해 주셨죠. 더 결정적인 요인은 네. 결국 시민들이었습니다. 아. 저희들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서명 받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미국이 만만하게 보냐. 네. 주권자들이 나서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높아진 자주의식 네. 그리고 주권의식 네. 이것이 결국 20만 서명을 달성하게 된 아주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 1,700 몇 명이요? 1,700명. 1,700명이 넘는 그 수의민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어떤 부당한 그런 어떤 그 예. 세균 부대가 그렇죠. 부산에 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습니다. 위협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예. 하는 시민들의 이런 어떤 각성이 예. 아주 큰 힘으로 엄청 됐다는 뜨거웠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저희들도 시민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네. 이 정도일까 네. 생각 못했는데 네. 놀라울 정도로 네. 주권 의식을 네. 발휘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그 수의민도 있고 주권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코로나 하면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온라인 서명보다는 오프라인 서명이 제가 이게 19만 명 중에 보니까 오프라인 서명을 하신 분들이 거의 15만 명이에요. 예. 온라인이 뭐 한 4만 명 돼요. 그럼 오프라인으로 이 코로나에서 날씨도 추운데 심지어 주민번호 앞번호까지 쓰고 상세 주소, 네.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쓰고 전화번호까지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전에 한번 이렇게 서명도 해봤는데 이게 쉽진 않은데 이게 코로나에서 가능할까요? 이해가 저희도 안 되네. 처음에는 네. 우리 단체 대표님들 모이고 했을 때 네.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고민을 가진 분들도 계셨어요. 솔직히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참 서명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어요.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부산의 좀처럼 영하의 날씨를 보기 힘든데 네. 하필이면 네. 그 시기에 영하 5도, 6도 그렇죠. 혹한의 날씨가 계속됐어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토론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자. 이게 도심 한가운데서 우리 부산 시민을 모두 살상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날씨가 어렵다, 날씨가 춥다, 코로나19라서 어렵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할 수 있느냐 아니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절박성이 반드시 폐쇄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강추위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이었고 코로나19의 그 어려움도 그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절박함이요. 그러니까 150만 명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자. 네. 이런 정도의 정서로 활활 타올랐으니까요. 아, 그랬군요. 어지간하면 우리 날씨 춥고 이러면 하다가 집에도 들어가고 야, 이 정도 하면 뭐 하는 만큼 한 거 아니야? 이럴 것 같은데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예. 일례로 네. 하도 추워가지고 네. 저희가 가져간 볼펜 심이 얼어가지고 예. 글이 안 써졌어요. 볼펜 심이 얼어서. 심이 얼어서 네. 안 써질 정도로 추웠는데 네. 시민들이 예. 이게 품고 있으라고 얘기해주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가져온 볼펜으로도 써주시고 아. 엄청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장면이 그려집니다. 예, 나올 때까지 이렇게 네. 써보시고 네. 나올 때까지 예. 해서 본인의 상세 인적사항까지 다 쓰고 이렇게 가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5만 명이라는 숫자 지금 이제 19만 명이죠. 거의 20만 다 됐습니다. 네, 20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솔직히 조금 가늠이 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을 했다, 뭐 3만을 했다 그러면은 뭐 고생했네 이렇게 되는데 19만 명을 그렇게 달성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도 굉장히 그 중간에 위기나 이런 게 많았을 것 같은데 막 그만하자 그렇죠. 뭐 한 3만 했으면 안 됐냐 뭐 이런 얘기 많지 않았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날씨도 춥고 네. 코로나19 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객관적인 어려움은 저희가 또 능히 돌파가 되더라고요. 옷 좀 더 껴입고 네, 또 네. 의지 더 세우면 되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좀 이 주민투표 운동 초반기에 부딪혔던 제일 큰 난관은 네.
저희의 소극성이었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사실 이게 한미 관계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외교 문제가 걸려 있고 네. 미국 문제 딱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바다닥 싸움도 붙고 원체 좌우 대립도 심한 문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멈칫했어요. 음. 그래서 운동 초기에는 아주 완만하게 이 운동이 진행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면서 이게 확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번 서명에서 60, 70대 네. 어르신들이 정말 서명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어르신들이요. 예. 야, 이건 아니야. 네. 내가 미국을 좋아하든 아니든 이건 아니야.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서명을 해주셨고, 저희가 완전히 놀랐죠. 아, 거긴 진보와 보수가 없었네요. 좌우가 그냥 없어요. 좌우가 없고. 좌우가 없다는 걸 저희가 확인하게 된 거죠. 아. 남녀노소가 없고 좌우가 없다. 이 운동 되는 거다. 이 높아진 열기, 자주의식, 주권의식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60, 70년 동안 뭐 지난 시기 본심과 다르게 억눌려 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미국에 우리는 할 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터져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하면서 야, 이건 되는 거다. 저희 소극성이 완전히 깨지고 그때부터 통 크고 대담하게 일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 시민들의 그 가슴 속에 이런 본심 같은 거를 그렇죠.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느꼈네요. 이제 그게 저희를 바꾼 거죠. 용암, 마그마 같은 게 이렇게 딱 만났다.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죠. 아, 네. 하나도 춥지 않고 네, 네. 하나도 어렵지 않고 네. 즐겁기만 하다. 막 이런 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럼 시민들이 만들어 그 주셨어요. 에피소드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감동적인 그건 사례라고. 정말 네. 뭐랄까요, 하늘을 도화지로 쓰고 네. 이 바다를 잉크로 써도 다 못 쓸 아. 모자랄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분들은 우리 대학생 수의민들이었어요. 학생들. 예, 대학생들이 네. 수의민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서명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자료 한번 보셨겠지만 저희 서명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요. 네. 앞에 2개월 동안 3만 명 정도를 하고 뒤에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거의 14만, 15만이 서명을 했어요. 아, 또 저는 그건 또 처음 들었네요. 아, 예. 아. 처음에 완만하게 진행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다가 어. 갑자기 팍 피크를 치고 올라가는데 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대학생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게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래서 목표가 달성이 될까? 이 대학생 수의민들이 원래는 목표를 본인들이 6천 명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완만하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돼. 네. 우리가 그래도 대학생인데 네. 앞장서야지 하면서 목표를 10,000명으로 올려요. 아, 올려요? 올려버려요. 올려버리고 야. 올려버리면서 저희 올리는 것도 놀랐는데 하루에 500명씩 무조건 달성하겠다. 해서 돌격을 시작했습니다. 500명을 달성해야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있는 곳, 대중이 있는 곳에 어떻게든 찾아가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 갑판 서명대를 다 쥐고 네. 그 다음에 선전 배낭까지 메고 네. 금정산 가보셨죠? 부산. 금정산 가봤죠. 금정산 그 북문까지 올라가가지고 갑판테를 펴고 서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금정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아니 그 산의 용도는 그 등산 아닙니까? 그 예, 산에 가서 이렇게 서명을. 왜냐하면 거기에 아. 우리 시민들이 계시니까. 시민들이 있는 곳이면 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간다. 이래서 원래 하루 목표가 500명이었는데 700명, 800명씩을 계속 초과 달성을 했어요. 자, 이 과정을 보면서 야, 우리 대학생들 정말 멋지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수의민들, 현장의 노동자분들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면서 뜨거워지면서 너도 나도 시민들을 찾아 나서는데 주저함 없이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급속도로 피크를 찍게 됩니다. 이 대학생들의 아니 이런 그 여러분들 그 산에 가서 그것도 금정산 근데 부산 살 때 한번 금정산 올라오는데 그 장난 아니거든요. 그 꽤 높은 산이거든요. 그것도 이고지고 서명판을 치고 예, 이고지고 입구에서는 좀 하는 건 이해가 돼도 이 산까지 올라간다. 우리 옛날 소설에 나오는 듯한 얘기 같잖아요. 네. 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아, 실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감동을 많이 네. 받았겠네요. 그래서 이 청년들, 대학생들의 네. 이런 헌신성을 보면서 네. 이 판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산에 가면 또 좋잖아요, 사람들이. 아, 어디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런 걸 네, 하냐. 네, 네, 아유, 네. 너무 애쓴다. 네. 그리고 배낭을 메고 가니까 뒤에서 선전 문구가 보이잖아요. 네. 끝까지 따라오셔가지고 서명하고 가시고 이런 분들도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동이 아주 뜨겁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예. 이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네. 또 큰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이 정말 노동자들. 큰 일을 했죠. 네. 뭐 아시다시피 9월, 10월에는 전태일 3법 10만 입법 청원이 있었고 한참 그럴 때죠. 엄청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노총 선거 있었습니다. 또 선거도 있어요. 100만 조합원들이 움직이는. 네, 네. 피로도도 있을 만한데 노동자들이 하겠다 이렇게 외치시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여기에 4만 명을 목표로 한 달 만에 조기 달성을 했습니다. 4만 명. 네, 4만 명 목표인데 건설 노동자들이 현장의 조합원들, 가족들까지 해서 단기간에 5천 명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들 처음에 10,000명 목표를 걸었습니다. 네. 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신상 명세 다 쓰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장에 들어가니까 다르더라고요. 아. 간부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순회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기도 1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펑펑 치고 올라가면서 노동자들이 한 달 만에 4만 목표를 달성해서 힘을 보탰죠. 이걸 보면서 다들 그랬습니다. 역시 노동자네. 노동자는 한 방에 있다. 이러면서 큰 감동을 줬고요. 좀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운동 이제 말미에 네. 진행되어 왔던 후반기에 진행됐던 아파트 사업입니다. 아파트요.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가두 서명받고 뭐 하천에서 서명받고 산 정상에서 서명받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거기서 많이 하죠. 예, 많이 하죠. 네. 저희들은 주로 이제 활동도 그렇게 해왔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압도적인 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궁리를 하다가 부산 남구 추진위하고 동래구 추진위 이런 곳에서 내가 사는 아파트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입주자 회장님도 만나고 관리소장님 만난 거예요. 잘 안 해줄 낀데. 잘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안 해줄 낀데. 그런데 다 똑같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인 거예요. 네. 야, 이거 나도 들었다. 어. 그리고 가도에서 서명 받는 것도 봤다. 네. 야, 진짜 뭐 도울 방법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아파트에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들이 방법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 하냐? 이게 급반전인데 이거. 그렇죠. 완전히 반전이죠. 완전히 전율이 돋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생활을 잘 아시잖아요. 생리도 잘 알고. 관리비 청구서 나갈 때 딱 거기 끼워가지고 우편봉투 만들어서 끼워서 보내고. 이거 빼박인데? 빼박이야. 안 가져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수거할 거냐. 서명중지 안에 넣어서 쓰셔가지고 나중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수거함도 만들어. 수거 대책까지? 수거 대책까지 다 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파트에서 몇 군데서 시행을 해봤는데 정말 가구 대비 한 20% 정도가 막 서명에 직접 쓰셔가지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들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다 된 거예요. 이때부터 활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344개 아파트 44개 아파트 18만 세대에 저희 선전물과 우편물이 투입됐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에서 결의도 하고 어떤 곳은 관리소장이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투입 활동과 수거 활동이 벌어져서 마침내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죠. 저희들이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시민들 마음이 이렇구나. 그리고 생활하는 곳,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이곳에서 정치 활동이 벌어져야 되는 거구나. 모든 활동을 새롭게 구상하고 계획하자. 이렇게 통 크고 대담한 일이 벌어지면서 심지어 12월 31일 이틀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파트 최대한 많이 협의를 구해보자 해가지고 전 수의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이틀 동안 8만 세대에 투입하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이틀 동안이요? 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이게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냥 우리 보통 아파트 하면은 그렇죠. 이게 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대충 사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우리 그 부산에서는 그 시민들이 이 세균전 문제를 놓고 그렇죠. 시민들의 마음이 확인되면서 이건 이전에 생각했던 건 전부 다 그냥 상념이었구나. 쓸데없는 생각이었네. 이러면서 전면적으로 아파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저 여기서 또 놀란 게 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선거 운동을 한다라든가 이러면 이제 아파트 이제 한번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균전 부대를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래 하고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담이 있는 그만큼 거죠. 심각하다는 거군요. 그럼요. 이게 부산 시민들이 그 네. 정도로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알면 반대하는 거예요. 알면 싸움에 나선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막 직선 도로로 그냥 들어간 거네요. 들어간 거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제가 어딘데 그 수구함에 뭐 주민등록 등본이 있었다는 얘기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건 뭡니까 왜?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할 방법이 손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네네.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참여를 하고 싶으니까 등본을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원래 주민투표하게 되면 네. 민간 투표를 진행했을 때 네. 선거인명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등본이 필요해요. 네.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생각을 넣은 건 하시고.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서명용지 수거함에 등본이 이렇게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등본도 들어있고 어떤 원룸에서 어떤 청년 수임인께서 네. 내가 사는 저 원룸에 한번 진행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10,000원짜리도 들어있었어요. 너무 10,000원짜리. 애쓰고 고맙다고. 근데 원룸 사는 청년들이 10,000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하나 자기 살점 떼어내듯이 이렇게 마음을 보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추운 그 겨울에도 그걸 이겨내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우리 그 아까 그 뭐라 그러죠? 수임자? 수임인. 수임인들. 예. 수임인들. 이게 법적 용어예요. 그게 법적인 용어입니까?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들리죠? 그 법적인 용어는 굉장히 딱딱한데 지금은 굉장히 따뜻하게 들리는 처음 거예요. 저희가 이제 법 찾아볼 때는 수임인이라는 단어 이거 꼭 해야 돼. 예, 수임인 예. 등록도 해야 돼요. 예, 예. 법적으로 등록해가지고 명찰도 받아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네. 서명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네, 네, 네. 누가 하려고 할까 이랬는데 요즘에 수임인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 그 어떤 단어보다 따뜻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렇게 이제 결국 그 열심히 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특히 기억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귀인을 만났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기도 하는데 예, 좀 저희들이 소개시켜 이제 주시죠. 주로 귀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네.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든데 갑자기 막 쾌도난마 그 일을 확 해결해 주는 이런 분들 예,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수임인으로 등록한 분들도 있지만 네. 아니고 저희한테 등록돼 있지 않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애를 쓰셔서 이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 저희가 우연찮게 만나진 분들 이런 네. 분들을 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 이번에 서명운동에서 나온 신용어네요. 네, 신용원데 귀인이 정말 귀인. 많아요. 귀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저희 이제 거의 백과전서처럼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몇 분만 소개해드리면 네. 그 영도구 아시잖아요. 영도 알죠. 네, 부산 영도구 네. 거기가 다른 곳보다 기온도 낮고 바람도 많이 부는 바람 많이 불죠. 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도에서 그 한 대로에서 서명을 받는데 어떤 이제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정말 자기도 동의한다면서 네. 1시간 반 동안 같이 서명전을 진행하신 거예요. 가시다가. 가시다가 네. 서가지고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이분이 그 다음 날도 주변에 있는 공장, 네. 주변에 있는 상가, 자신이 아는 분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한 번은 복례산이라고 있습니다. 복례산. 예, 복례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가판을 들고 가서 서명을 받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이분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네. 수레를 끌고 올라오셨어요. 그 산으로. 세상에.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끌고 온 건데 그 안에 보니까 커피, 음료수, 샌드위치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 수고한다고 그 불편한 몸으로 거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명할 만 나겠네요. 진짜. 이런 분들이 네. 계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거죠. 또 어떤 분은 제가 영하의 혹한의 날씨였는데 예. 추워 보였나 봐요, 저희가. 예.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추워 보이니까 이 분이 이제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주변에서 세탁소 지나가다가 사장님, 세탁소 아저씨. 세탁소 사장님이 이거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손 실어서 못 한다고 자기 장갑을 벗어주고 가셨어요. 장갑을 그냥 벗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뭐 돌려드리려고 해도 그냥 빨리 가셨기 때문에 저희 서명 다 받고 고마워서 누군지 알게 돼가지고 돌려드리려고 갔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거 끝날 때까지 그냥 끼세요. 이런 뜻으로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이 장갑을 벗어서 이렇게 딱 끼워주는 거의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게 서명자와 이렇게 주민 나는 사이에서. 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아이고 그리고 훈훈합니다. 또 한 분은 부산 남구에서 미용실 하시는 분인데 미용실은 아시다시피 사랑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정치 성향이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다양하죠. 그리고
그 나름 이제 상업 활동이기 때문에 네. 정치 성향에 따라 사람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걸 잘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서명 받아야 되겠다, 200명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기 전화번호 아는 분들 명단을 다 본 거예요. 500명의 단골이 있는데 그 중에 군인 빼고 초중고생 빼고 성인만 뽑아보니까 200명이다. 아. 이분들을 한 땀 한 땀 만나가지고 네. 200명의 서명을 3개월 동안 받아내셨어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200명을 단골 고객들. 네, 고객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습니까? 그렇죠. 야, 무슨 미국 문제 가지고 왜 장사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이런 싸움도 많았고 단골도 놓쳤대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생활의 이 철학, 이 생활의 진리가 다. 이 문제만큼은 네. 꼭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200명 서명을 이렇게 주셨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날짜가 끝나가지고 네. 미처 넣지 못하신 거예요. 네, 어떤 네, 분은. 네, 네. 이분은 가슴에 이거 품고 다니신 거예요. 자기 서명용지를. 그러다가 길에서라도 어디서라도 만나면 주려고 꼬깃꼬깃 챙겨 놓으셨다가 저희가 가두 서명하는데 우연찮게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줄 게 있다면서 딱 꺼내셔가지고 자기 서명한 걸 주시더라고요. 수거함이 없어져가지고 네. 들고 다녔다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네. 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주겠다고 가슴에 이걸 품고 다닌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1919년생 할아버지도 서명을 하셨어요. 3.1운동. 면제? 김인현. 3.1운동이 있었던 그 네, 시절에 네, 네. 노부부 두 분이신데 1919년이라고 1910년에 떨리는 손으로 쓰셔가지고 이분도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100, 지금 100 넘으셨죠. 103세 정도 되실 예. 것 같은데요. 이분이 오. 또박또박 한자로 쓰셔가지고 저희한테 내주셨어요. 정말 좀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제 이 활동이 막 벌어질 때 사비로 네. 나는 이거는 해야 되겠다. 아파트 입주회장님이 사비로 현수막을 아파트 입구에 고단하게 걸고 네. 막 이런 일들도 곳곳에서 많이 벌어져서 이런 영웅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20만 이 목표를 기존 목표를 좀 훌쩍 넘어서 20만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9만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게 이렇게 투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부산시에서는 애초에 국가사무다 이렇게 하면서 네. 자기들은 처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6월 6일에 저희들 이 19만 서명 함께 해주셨던 분들과 네. 온라인 보고대회를 엽니다. 아, 보고대회. 네,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감동도 같이 나누고 네, 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이제 싸워 나갈 건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을 아주 뜨겁게 가지게 될 거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20만 명이면 생각해 보세요. 20만 명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행정관청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대대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일대 사건이에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제 주민투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실수해야지. 20만 명이 명령했는데 주권자가 얘기했는데 이 마음이세요. 그래서 시 추진위에서는 주민투표 즉각 실시하라. 네. 이 구호를 가지고 네. 시민들의 행동전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서명용지도 제출하고 촉구하고 압박하는 활동 아마 벌어질 것 같고요. 이거 또- 부산시에서 이거 주민투표 안 하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난리 날 겁니다. 네. 네, 난리 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네. 다른 것보다 이게 첫 번째 이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주권, 생명과 안전, 주권과 자존심 문제다. 부산시장 할 사람은 이 문제를 1번으로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공약으로 자리 잡게 하는 이런 활동도 시 추진 차원에서 진행될 거고 시민들도 힘을 보태실 겁니다. 아, 그럼 재보궐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전부 이 1번 공약으로 해라. 얘기를 1번 공약으로 네. 해야 된다. 세균 실험실 폐쇄 의지를 네, 밝히고 네. 주민투표 발의하겠다고 하는 약속해라. 네.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주민들이 시민들께서 움직이실 것 같고요. 지금 그 노정현 위원장께서도 이렇게 이번에 출마하십니까? 네, 전 출마했고 그럼 이렇게 노정현 그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시네. 네, 네. 그럼 이 제일 공약이 이제 이거겠네요. 저는 제일 공약이 이미 이겁니다. 부산항해 세균 실험실 네. 폐쇄가 1번 공약이고요. 네. 다른 그러기 위해서 후보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 눈치 보고 있고
정확히 자기 공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는 없고요. 제가 그래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거 진행하고 있는 게 주한미군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고.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팔부두 세균 실험실 폐쇄를 위해서 미국의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리는 직접 행동전에도 나서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만 서명을 받을 때까지는 네. 저희와 시민분들이 함께 합작을 한 거지만 네. 지금부터는 시민분들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하자는 대로, 시민들이 명령하는 대로, 시민들이 계획을 짜는 대로 저희는 바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노가 있거든요. 네. 그래 정부도 문제지만 미국 왜 이거 하냐고. 네, 네. 우리 당당하게 얘기하자. 네. 목소리가 아주 높아요. 네. 그래서 입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얘기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돌출적으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 느낌인데 그 느낌이 굉장히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뭐 나라에서 챙기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뭐 이렇게 무력하게 이러고 있는 거를 시민이 나서서 예.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부산 시민의 땅이다. 미군의 그 세균 부대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이 자존의 명령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걸 한번 좀 이렇게 그 심정이나 뭐 이런 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절박성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지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 세균전 부대를 점으로 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세균 실험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미국의 의지고 계획이거든요. 네. 한반도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팔부두에서 시작한 이 세균 실험을 이제 외관, 평택, 서울 이쪽으로 확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원래 애초에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한 단계 진화를 했습니다. 센토라는 프로그램으로 네. 이제 지휘소 훈련까지 하는 거죠. 네. 더 나아가서 올해부터는 IEW라고 해서 네. 통합 조기 경보 체제라는 이제는 구체적 실전 단계로까지 나가겠다고 이미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실전 단계로 지금 넘어섰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데. 싸우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아랑곳 않고 자기 프로그램대로 프로세스대로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부산 시민사회가. 우리 선에서 이걸 먼저 끊어내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더 확대될 거고 이건 전 세계적인 범죄를 우리가 놔두게 되는 형국이다. 부산에서부터 반드시 세균전 부대를 폐쇄시키자. 이런 절박성이 이 운동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미군이라는 세력이 그 위험한 물건을 싣고 무법천지로 질주하는 것을 부산에 20만이 서명한 분들이 일단 막는 거고 부산 시민이 여기다 브레이크를 걸어서 막겠다. 맞고 이제 저희는 더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사실 미군 기지에서 이런 훈련이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이잖아요. 제4조 네. 4조에 따라서 미군 기지는 한국이 주고 자기들이 허락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땅이에요. 치해법권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부속 합의가 소파잖아요. 네. 안에서 세균 실험이 벌어져도 어떤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승기로 가져가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 네. 청산하는 데까지 저희 시민들은 나아가실 거라고 보고 저희도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진보 정치를 해오시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좀 특별한 소외랄까? 그런 말씀. 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진보 정치 활동을 해왔고 또 마음속에는 민중이 하늘이다, 주인이다 이런 생각 늘 가지고는 살았는데 매우 관념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민중이 진짜 위대하고 네. 정말 하늘이구나. 네. 민중만 받들면 세상 못할 일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네.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정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몇몇 정치인들에게 내맡기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모두 다 힘 있는 존재로 자신이 정치의 주인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직접 정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 민중들을 더 힘있는 존재로 세워드릴까? 이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중대 고민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오늘 하여튼 그 오랜 시간 하여튼 수고해 주셨는데요. 너무 좀 격양돼서 죄송하네요. 아, 예. 하여튼 그 정말 이렇게 깜짝 놀랄,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청와대 청원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20만도 했다, 뭐 70만도 했다. 지난번 또 민주노총도 전국적으로 이제 전태일 3법을 위해서 또 그 10만 입법 국회 청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한 경험이 있지만 세균전 부대로 이 코로나 전국에서 그 오프라인까지 이렇게 상당수를 하면서 이렇게 20만의 이렇게 서명을 조직한 사례는 굉장히 드문 것 같은데 바로 이 세균전 부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어쨌든 그 당당한 주권자로서의 큰 걸음이었고 외침이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신 부산 재보궐시장 선거의 세균전 부대 폐쇄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어떤 진보당의 우리 노정현 위원장님,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곤란한 질문 하는데 귀인 말고 악인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많은 서명 운동을 해보면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적은 서명은 처음이었고 일단 그리고 네. 저희가 별로 할 게 없었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미국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거 선동이야, 빨갱이들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분이 오셔서 이분을 정리해줘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는 그냥 네. 가만히 있을 뿐. 아. 네, 주민들께서 알아서 정리하시고 이런 소동은 금세 정리가 되었고 이렇게 서명을 방해하시는 분들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균전이라는 사안도 있지만 우리가 촛불과 코로나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세계관이나 생각이 그럼요. 상당히 바뀌어져 있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광우병 촛불할 때 기억나는데 네. 그때는 촛불에 나섰던 분들이 이 정도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고 자존심도 상해, 정치 좀 똑바로 해, 거기까지였던 것 같은데 네. 2016년 촛불 항쟁은 뭐였습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렸어요. 주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주권자고 우리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이라 한들 사실 정치인들은 미국이 두려운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감수성은 그렇지 않아요. 주권국가야. 주권국가에 난 자랑스러운 시민이고 국민이야 라고 하는 정서가 네. 아주 높이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시민은 벌써 달라져 있는데 새로운 시대로 가 있는데 이걸 못 쫓아가는 정치가 문제죠.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우리 스태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싶어 하는데 부산 시민하고 잘 안 됩니다 이게. 네, 안 돼요. 안 되네요. 제가 오늘 좀 멘트가 되기 때문에 만만치 견디지 않네요. 마세요.